위해서 너무 한호가. 역시 급조된 구호는 네. 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네요. 네, 나름 귀엽지 않나요? 네, 제가 맨날 이거를 지금 아이디어로 계속 내는데 적합한 걸 지금 찾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네. 조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잠깐 뭐 이렇게도 하고 뭐 FC로 막 했는데 네. 어쨌든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아, 예, 소개했습니다. 네. 오늘 공유FC 8번째고요. 오늘은 당신의 그릇만큼 그릇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저희 토크 콘서트 2번째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 개인 소개부터 다. 그럴까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저희 1회를 진행하긴 했는데요. 네. 이 2회 때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저희 소개를 하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DJ 쿠고요.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 피자 만드는 곳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 DJ 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유FC에서 지금 진행을 맡고 있는 저도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제를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렸죠. 네. 오늘 주제가 당신의 그릇만큼 그릇이 보인다. 네. 그래서 주방 기물에 대해서 오늘 그 주방 기물 업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저희 회원 마스터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예, 간단히 이름하고 좀 소개 좀. 예. 제가 여기 보니까 일단은 백창훈 대리님. 네, 맞죠. 백창훈 대리님 모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방 기물 하면은 뭐 약간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DC뱅크라는 주방 기물 회사에 다니고 있는 백창훈이라고 합니다. 직급은 대리고요. 주방 기물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주방 기물이라고 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식당에 갔을 때 이제 홀에서 드실 때 쓰는 도구들 있잖아요. 뭐 그릇이라든지 뭐 포크, 나이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홀에서 그 요리를 만들 때 쓰는 도구를 취급하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주방 기물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그리고 주방 기물 말고도 주방 설비가 있죠. 이런 뭐 가스레인지, 뭐 냉장고 이런 것들. 오늘은 주방 기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새 그 주방 기물의 그 트렌드를 좀 알고 싶어요. 요새 주방 기물이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창업이 많아지니까 그냥 드는 생각은 이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다는 생각 들고, 그런데 어떤가요? 작년하고 올해의 트렌드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에 스텐 매출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식당에서도 이제 다양한 디자인의 스탠드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스탠들이 많이 나가는 추세고, 반대로 이제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 대용품으로 많이 쓰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감소를 했고, 제가 4월 달에 광저우 중국에서 제가 하는 박람회 식품 이런 기물들을 취급하는 가장 큰 박람회가 있는데 갔을 때도 작년에도 갔었는데, 작년에는 아크릴 판매하는 게 한 부스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부스가 단 2개 정도밖에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크릴 같은 경우에 이제 쓰다 보면 크랙이 가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아크릴을 점점 선호하지 않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주방 외식 트렌드라고 보면 개인 식당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 다음 그분들이 이제 셰프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셰프 트레이너라는 것들, 그 다음에 TV에 워낙 방송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영역의 식당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한식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식이 뭐 작년에 계절밥상, 그 다음에 신세계에서 하는 운반 등 다양한 계절 뭐 한식 뷔페가 늘어났고, 그 다음 한정식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한정식 같은 경우에는 푸짐한 그런 한정식, 상다리가 뭐 휘어지게 나오는 그런 한정식이 많았다고 한다면 작년부터는 그냥 트레이 하나에 딱 정갈하게 나오는
메인 메뉴로 뭐 제육볶음이라든지 생선 구이 같은 게 좀 정갈하게 나오고 반찬 한두 개 나오는 그런 한식들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된다는 얘기죠? 많이 잘 되는데 이게 네. 프랜차이즈도 좀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고요. 잘 되는 데는 되게 잘 되는데 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운영난이라든지 그런 걸 좀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 지금 다니시는 회사 이름이 DC, 예, 얘기도 되죠? 네, DC뱅크인데 지금 이게 첫 시장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DC뱅크라는 회사에 들어오기까지의 그런 과정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원래 롯데라는 말을 예. 공중파가 아니라서 이제 롯데 쇼핑에 롯데 쇼퍼라는 곳에서 입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좀 근무 시간이 길었어요. 하루에 한 15시간에서 16시간 나가면 안 되고 아니 나가도 돼요. 네, 제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쉬고 매일 나갔었거든요. 쉬는 날에도 매일 나가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가지고 이게 좀 삶과 이게 일의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거를 좀 조절해보자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 주방 업계로 이제 투신을 하게 된 거죠. 타이로 일하신 거예요? 자이죠. 자이로. 훈훈한 마무리네요. 예, 그래도 주방 기물 회사라고 하면 좀 뜬금없으신데, 네. 뭐 그 회사를 들어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제가 이제 전공은 이제 호텔 관광 쪽으로 해가지고 예. 좀 언젠가 한 번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좀 돌아서 오긴 했지만 이렇게 오게 됐어요. 예. 지금은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떻고 후회 안 하시는지? 지금 회사는 도매 회사여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딱딱 맞아가지고 그 부분에 굉장한 만족감을 가지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네. 그것만 해도 엄청 좋은 회사죠, 요새.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그릇 회사라고 하니까 저한테는 사실 뭐 생소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 그릇을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DC뱅크라는 회사에서는 뭐 직접 뭐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쉽게 그 어른들 표현에 따르면 이제 도매 회사거든요. 도매 회사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한 역사는 한 15년 정도 회사가 생긴 지는 15년 정도 됐고 그 다음 매출은 수입이 처음에는 이제 7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국내 물건이 이제 3 정도 됐는데 수입 매출이 조금 줄어서 한 6에서 6 정도 되고 국내 매출이 한 4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제품을 이렇게 사다가 뭐 다른 데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유통하고요. 유통하는 도매. 직접 중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기도 하고요. 네. 공장에서 이제 OEM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해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릇 다들 사보셨을 것 같아요. 창업하신다는 분들은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이 유명한 데가 황학시장 맞죠? 네, 황학시장이고 또 남대문 시장도 그릇이 좀 많이 있고 그 기물들이 많이 있는 시장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그릇을 살 수 있는 시장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 시장들이 다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구분을 해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화학시장, 화학동 중앙시장이라고 하는데 가장 역사도 많이 오래됐고 전통적인 시장이고요. 그다음 취급하는 품목들이 이제 한식이라든지 분식류가 많고 좀 무난한 것들을 사시려면 그냥 중앙시장으로 가시는 게 낫고요. 그다음 설비도 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 또 유명한 곳이 이제 남대문 C동, D동 저희 이 멤버들 중에서도 이제 C동, D동과 거래를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양식 위주, 한식도 물론 하지만 양식 위주, 그다음 특이한 물건을 찾으신다면
남대문으로 가시는 게 가장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남대문은 설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설비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 경기도 지역에 있는 점포들이 있는데, 저희 앞에 앉아 계신 분도 선프라자 외산점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처음에 중앙시장에 있다가 대형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이제 중앙시장이나 남대문 같은 경우에는 가게세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점포들이 있죠. 의정부 한일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일산에도 있는데, 뭐 일산 모 점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백종원 씨가 작년에 열풍이잖아요. 그 회사 거를 한 분이 가게 하나의 회사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뭐 비딩을 붙이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한 분이 다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도 이제 역사가 오래된 대형 점포들이 있고요. 그 점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고 설비 같은 것도 다 하는 그런 점포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 사무실만 차려놓고 이제 조그마한 샘플실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점포들이 있거든요. 그런 뭐 역사가 오래된 셀파라든지 타코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은 이제 호텔이라든지 뷔페, 뭐 골프장 그런 거 위주로 물건을 많이 납품을 하시고, 그 다음 직접 외국에서 예전부터 수입을 해왔던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직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인터넷으로 운영을 하는 점포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게, 뭐 중앙시장이나 남대문에서 가게를 운영하면 좋지만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워낙 세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는 그런 점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DC뱅크나 아니면은 이 동일한 뭐 타워 같은 회사들은 그러면은 주로 뭐 프랜차이즈에 많이 납품을 하는 거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먼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어떤 수익 모델이 어떤 게 더 우선적으로 지금 고려가 되는지. 예. 저희 회사 같은 게 이제 직접 판매는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저희는 뭐 프랜차이즈에서 견적 요청이 와도 저희는 그냥 소매를 통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지 직접 납품을 하려고는 하지 않는데, 지금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많이 물어봤어요. 어떠냐라고 했을 때 프랜차이즈 같은 게 이제 양이 많으니까 이제 선호를 하긴 하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제 그만큼 이제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프랜차이즈가 이제 여러 업체를 통해서 이제 비딩을 붙이니까 얻을 수 있는 마진 폭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수금이 잘 안 되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범람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수금이 안 돼서, 솔직히 치킨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에서 안 한다라는,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분 목소리도 그렇고 작가님이 뭐가 재밌다고 하신 거지 지금 10분 됐는데 절반은 졸게 생겼어 지금. 네, 농담이고요. 네. 예. 같이 이렇게 좀 네, 말리고 있어요. 네, 저희 MC까지 같이 내가 저도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 예. 그나마 다행인 건 저번 그 객석에 계셨던 분들보다는 표정이 밝아요. 그때는 한 번도 안 웃으셨어요. 한 번도 안 웃으셨죠. 맞나요? 알고 계시잖아요.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 분위기 전환 좀 해서 박수 한번 치고. 박수요. 다시 박수 네. 세 번이요. 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유통을 하는 거잖아요, 도매. 특히나 도매. 근데 주방의 그 유통 시장도 지금 저희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유통 구조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DC뱅크는 좋은 회사인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 지금 소매상들에게 이제 프랜차이즈 의뢰가 들어와도 그 유통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소매상들께 연결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온라인 관련된 뭐 의류나 여러 시장들이 예전에는 그 도매상, 소매상, 제조사 이렇게 다 체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매상들이 소매상한테 주면서 A 소매상한테 주면서 B 소매상한테는 뭐 다른 가격으로 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제조사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직접 도매상한테 납품도 하지만 직접 판매도 하고 이러면서 유통구조가 많이 깨진다고 많이 들었어요. 여기 그릇 시장 쪽은 보시기에 DC뱅크는 그걸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그 시장 그렇게 되는 것들이 흐름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뱅크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업계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제 예전 구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장이나 이제 회사에서 물건을 도매가 가지고 오면 도매가 이제 소매한테 주고 소매가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호텔, 프랜차이즈,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물건을 줬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구분이 조금 명확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공장들도 소매한테 물건을 주고 어떤 공장은 심지어 그냥 바로 프랜차이즈나 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크게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물건을 주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매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서 그냥 자기네가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소매도 좀 규모가 되고 경쟁력이 있는 소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직접 바잉을 해와서 자기네들이 직접 판매도 하는 업체들도 지금 저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갖는 거는 이제 대기업을 다니던 제일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지금 이제 쇼핑몰을 준비 중이에요. 그 친구가 했던 일이 그 해외 영업팀을 했어요. 그래서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역량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상품을 머천다이징 하는 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친구는 지금 가방을 지금 수입하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보았을 때 온라인 시장이 왜 이렇게 치열하고 왜 다들 망한 곳도 많고 그런가를 봤더니 저희 나라가 지금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그냥 남대문 시장에서 동대문에서 의류를 다 같은 상품을 가져와서 마케팅을 막 해서 하니까 같은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파니까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가 가진 장점은 수입을 할 수 있다, 브랜드를. 그래서 수입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경쟁력 있게 온라인 시장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쇼핑몰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릇 시장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요. 저희 이제 도매 시장 다 있는데 여기서 물건을 디시뱅크한테 저희가 만약에 가령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게를 차리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건가요? 바잉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얼마나 다양한 업체를 알고 있고 그 다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으니까 요즘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되게 사진 찍기 좋아하시고 작년 TV에 많이 나와서 직접 요리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기모르 성능 거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요즘 중요한 건 얼마나 사진이 예쁘게 찍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제품들을 얼마나 빠르게 자신이 독점으로 공급을 해올 수 있느냐 그런 게 되게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조금 이제 딱딱한 얘기들을 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일편적으로 진짜 단순학적인 질문하면 그릇 회사에 계시니까 그릇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그릇이라는 게 그러면은 지금 뭐 납품하시는 프랜차이즈 가게 같은데 나가는 그릇이 있는 반면에 또 저희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게 혹시 뭐 차이가 있는지 뭐 제조 공정부터 뭔가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뭐 비슷하다 뭐 이런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기업용과 일반 소비자용의 뭐 차이가 있는지 재질이나 일단 제가 볼 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좀 단점이라고 하면 요 근래에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프랜차이즈나 이렇게 그냥 개인 업자들이
너무 싼 거를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크게 뭐 도자기나 그런 것들은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밥그릇 같은 경우에도 얇은 거 그냥 밥그릇 하나에 뭐 500원, 600원짜리 네. 그런 거를 찾으셔서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기존 뭐 도자기를 예를 들어서 한국 도자기가 어떤 도자기를 만드는데 가정용 라인 따로 만들고 업소용 라인 따로 만들고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같은 제품군에서 그냥 기업에 나가고 뭐 개인에게 나가고 그렇게 똑같은 그릇이 나가고 디자인이 조금 틀리거나 그런 거지, 뭐 업소용이니까 좀 더 후지게 만들고 개인용이니까 좀 더 좋게 만들고, 그런 거는 가정용이니까 좀 더 좋게 만들고, 그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그 주방 기물 시장의 시장 규모를 혹시 아세요? 금액으로 대략 제가 정확하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산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연간으로 봤을 때는 조 단위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지금 그 경쟁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도매 네. 경쟁업체겠죠. 같이 도매를 하는 혹은 소매 정도 경쟁업체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하시는 경쟁업체들을 좀 순위가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도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겹치는 데가 어떻게 보면 다 경쟁 업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규모가 큰 데 같은 게 이제 뭐 KTX라는 도매 업체가 있어요. KTX요? KTX라는 예. 기차인 줄 알았습니다. 뭐 좋은 친구라는 곳도 있고, 좋은 친구. 네. 그런데 뭐 멜라민 만드는 뭐 돌산 돌산 유명하죠. 네. 광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쪽도, 그다음 뭐 이런 박람회나 그런 것 경우에도 되게 열심히 나오시니까 그런 분들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DC뱅크는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100억 중반 정도, 저희 회사 100억 네. 초중반대 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는 아니네요. 네. 제가 이제 여기 품목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취급하시는 품목이. 근데 제가 이 품목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방 그 기물 회사들이 뭐 그릇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품목군이 어떤 게 있고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누는 게 대분류, 중분류, 뭐 소분류 나누는데, 네. 나무류로 나무류? 나무인데도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대나무를 좀 오래전부터 수입했고, 점유율 한때 높을 때는 저희 식당에서 보시는 대나무 수저통이라든지 수저함 있잖아요. 저희 회사가 많이 할 때는 한 대한민국 80% 이상 했었고, 그 다음 뭐 스텐 면기라든지 탕기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백 쪽에서 뒤쪽에서 쓰시는 스텐바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출이 좀 되고요. 그럼 몇 개의 프랜차이즈나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말씀드린 거죠. 프랜차이즈랑 거래를 안 하고 이제 소매랑 거래를 하는데, 저희가 한 달에 거래하는 업체 600개 이상. 소매업체가요? 예, 소매업체 600개 정도. 그 소매업체들이 프랜차이즈랑 거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확실히 저희 회사는 아닙니다. 예. 거기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점주님들 사입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그 도자기 그릇도 많이 취급하세요? 네, 도자기도 저희가. 저는 여쭤본 거는, 저는 고향이 이천이에요, 이천. 그래서 이천 여주가 이제 도자기의 천국이잖아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이천 여주 오셔서 큰 이런 뭐라 그러지? 그 천막 같은데 혹은 이런 큰 가게에 금간 거, 기포 생긴 거 이런 것들을 싸게 이렇게 도자기 그릇을 이렇게 보급용으로 한 걸 가득 쌓아놓고서 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구매를 하기가 뭐한 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소매 업체가 저희한테 100개를 가지고 갔는데 다음에 그 제품을 또 100개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동일한 퀄리티의 제품을 동일한 스펙의 제품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전혀 취급을 하지 않고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의 조그마한 식당 하시는 분들이 예. 직접 가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끊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상으로. 예. 2부에는 질문이랑 그다음에 저희 조금 더 오늘 아마 오신 분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싸게 사는 방법, 어떻게 유통구조가 어떻게 저기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우리가 뒷박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네,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듣는 시간을 2부에 좀 가져보겠습니다. 예.